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예, 친구가 말이에요. 친구가 또 아는 사람이 같이 술을 먹다가 차비하라고 자신에게 주질 않고, 그렇죠, 택시 운전사에게 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친구 잘 부탁드려요,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넉넉하게 찔러주죠. 몇천 원 나올 것 같으면은 10,000원, 10,000원 얼마가 나올 것 같으면 20,000원 정도를 보내는데, 승객이 아닌 사람부터 택시비를 초과하는 돈을 미리 받았다고 하더라도 승객이 요구하면 그 차액은 돌려줘야 한다고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기혁씨가 지난해 5월 4일 영등포구청역 근처에서 여의도로 가는 승객 니은씨를 태웠는데, 동료 디그씨가 목적지까지 데려달라고 10,000원을 줬는데 3,200원만 나왔죠. 6,800원을 승객이 달라 그러니까 이를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2번의 재판 끝에 과태료 10만 원이 정식 부과됐대요. 그러니까 손님은, 그러니까 택시기사는 목적지까지 운송해주겠다는 여객 운송 계약을 디그씨가 체결했고,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니은씨에게 차액을 반환할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며 곧 항고했는데, 그 목적지까지 데려다 달라고 한 것은 바로 그 니은씨, 즉 당사자의 의사를 전달하려는 것이지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로 권리 의무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Good evening, New York City. Asked a girl what she wanted to be. She said, baby, can't you see? I want to be famous, the star of the screen. But you could do something in between.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DJ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월요일입니다. 언제부터 그 라이프 사이클이 주 단위로 변하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건 한자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겠죠. 예전 우리 조상들은 초순, 중순, 하순, 그것도 음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랑은 다르죠. 그때는 농사를 짓는 것과 그 밀접했었죠. 아니, 그걸로 다 했으니까요. 네. 뭐 씨를 뿌리기 좋을 때, 개구리가 뛰어나올 때, 뭐 가을이 가까워졌을 때, 눈이 올 때, 눈이 많이 올 때, 보름 단위로 이렇게 했었죠. 이거를, 예, 그렇게 해서 24절기가 있었고요. 순이라고 해갖고 순, 열흘 단위로 해서 생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걸 영어로 하면 뭐 이렇게 뭐 이러저러게 합니다만, 그게 모두 그 참 신기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게 한자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이게 그 별하고도 그 똑같잖아요. 썬데이, 일요일, 그렇죠? 해의 날이고, 먼데이는 그야말로 그렇습니다. 네. 물론 튜스데이, 서스데이 이런 거는 좀 그렇습니다만, 목요일은 목성이라고 하죠. 예, 나무 목자를 쓰는 금성도 있고 토성도 있고요. 신기하죠? 그게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지만요. 아무튼 그 미국에서는 주급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월급을 받았습니다만 거기는 주급으로 계산을 했어요. 네. 요즘은 뭐 시급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그 주급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노동자들이 일을 했었다는데, 새로운 주일,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끝나가는 거죠. 뭐가? 8월 달이요. 8월의 마지막. 24절기로 따지면은 벌써 가을은 우리 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는 1, 2, 3월은 12, 1, 2는 겨울이고 3, 4, 5는 봄이고, 그러니까 6, 7, 8은
여름이라 했을 때 이제 여름의 끝머리가 되는 것이죠. 사람의 몸에는 또 우리의 그 정서상으로는 역시 음력이 더 잘 어울립니다만 특히 그것이 제대로 구현되는 것은 농촌이겠죠. 그죠? 네. 그러나 우리는 도시인, 저는 도시인.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도시화는 정말 유례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이루어졌었죠. 모두들 농민의 아들이었고요. 그죠? 모두들 농어촌의 아들이었었는데 어느새 다들 도시화가 되고 도시인이 되었습니다. 승객 친구가 내준 택시비 거스른 돈 안 줘도 된다. 결국 6,800원 가지고 소송이 걸린 거지만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친구 태워 보낼 때 돈을 무심코 주면서 친구가 이걸 가져가겠지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실제로 돈을 받은 적도 있었어요. 예. 돈 달라 그러면 주었어요. 택시 운전사가. 예. 근데 확실한 거는 법적으로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택시 운전사의 그 지위라든가 생활 수준은 참 옛날만 못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모두 가난했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뻘되는 분들이 청년이었을 때 그때는 돈이 없어서 신혼여행을 간다는 것, 신혼여행을 못 가는 분들이 참 부지기수였었고요. 신혼여행은 이제 최고봉이 온천이었다고 하죠. 온천. 수안보, 도고 뭐 이런 온천에 다녀온 거. 예. 해외여행은 꿈도 못 꿨고 해외여행은 그때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해외여행은 나라에서 특별한 허가를 받은 사람들. 해외여행 자유화는 1990년이 가까워져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돈 없는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서울 시내에서 또는 도시에서 이렇게 하신 분들은 돈 없는 분들은 서울 사람들은 북악 스카이웨이라고 해갖고 택시 타고 한 바퀴 도는 거 서울 시내 이런 거 했대요. 시골 사는 분들 뭐 전통 혼례식 하시는 분들은 무슨 신혼여행이라는 거 자체가 없었고 허니문이라고 하는 신혼여행은 사실은 외국에서 들어온 문화였으니까요. 아무튼 그럴 때 택시를 타고 택시를 대절해서 서울 시내를 한 바퀴 도를 때 택시, 예, 운전관이었다고 해요. 운전사도 아니고 운전수도 아닌 운전관. 관자가 붙으면 뭡니까? 높은 집이란 겁니다. 유니폼도 입고 모자도 썼죠. 예, 마치 마더로스가 쓰는 것 같은 또는 군인 장교들이 쓰는 것 같은 예복 위에 걸치는 그런 창이 있는 근사한 모자였습니다. 예, 그런 그걸 쓰면서 폼나게 머플러도 두르고 1순위, 신랑감이 1순위였다고도 해요. 예, 수입도 좋고 그때는 운전면허를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조수라고 해갖고 지금처럼 대강 혼자 공부해서 주행시험 치고 뭐 이렇게 해서 운전면허를 따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조수라는 게 있었어요. 조수가 하는 것은 운전사를 도와서 이렇게 오라이 내려갖고 두드리기도 하고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어깨너머로 운전을 배우는 거죠. 정비 같은 거 할 때 꾸준히 막 하고요. 네. 뭐 이런데 점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지위가 낮아지는 거죠. 그만큼 탈 것, 택시라는 것이 별로 특별하지 않다라는. 그놈의 월급이 아닌 뭡니까? 산학금 제도 때문에 언제나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즉 산학금을 취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회사에 돈을 손님이 1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온갖 눈치 보기, 승차 거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나마 요즘은 합승은 잘 안 하죠. 합승은 안 하죠. 그죠? 예전에는 합승이 당연시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랑 말다툼을 하고 나면 항상 사고가 일어났었어요. 예. 택시 안에 뭘 두고 내리는 게 가장 많았어요. 가방을 두고 내리거나 심지어 CD가 들어있는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싸우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억울할 때가 좀 있어요. 사실은 묻지도 않고 지 멋대로 가갖고 손해를 보게 만든다던가 또는 행선지를 제대로 얘기했고 어떻게 가라는 것도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운전 미숙이나 실수로 인해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몇백 원이 더 나옵니다. 그럼 알아서 그 몇백 원을 제해서 주셔야 되는데 쌩까면서 그냥 돈을 다 받으려고 그럴 때 열받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열받습니다. 그래서 냉정을 잃게 되는데 그리고 싸우고 나면 항상 끝이 안 좋았어요. 요즘엔
이수호 선생 계시죠? 정교조 위원장 하시고 민주노총 위원장도 하시고 지난번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나오셨습니다만 떨어지셨죠. 그분 페이스북을 보고서 느낀 바가 있어서 요즘에는 현금을 낼 때 그 몇백 원 이렇게 남는 거는 그냥 칩니다. 쳐갖고 그냥 지폐로 그냥 계산을 하죠. 예, 됐습니다라고. 어떤 경우엔 100원, 어떤 경우엔 뭐 그 4,500원 이렇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 4,100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좀 제가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네. 어떤 경우는 4,000원 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고맙죠 그럴 때는. 근데 5,000원 내면서 됐습니다라고 호기 있게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이런 오늘 오프닝 경향신문 기사인데 예. 승객 친구가 내준 택시비 거스름 돈 안 줘도 된다. 예. 디지털 뉴스팀의 기사. 예. 어제 오후에 올린 기사인데 여기에 이 기사를 링크를 하니까 7분의 의견이 올라왔어요. 어떤 분은 뭐 좀 애매해 보이네요. 법이 참. 네. 당연히 줘야죠. 라는 분 계시고 택시 의사가 승객의 의사가 애매하면 물어봐야죠. 택시 정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우리나라 택시 운전이나 서비스나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여건이 어렵다고 모든 게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정말 불쾌할 때가 많아요. 또 당연히 기사분은 남은 승객에게 드려야죠. 그래야 다음에 대신 택시비 낼 거 아닙니까? 대신 기사님에게 특별히 잘 부탁한다고 추가 안전기가 서비스를 부탁했다면 그것까지 계산한 거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냥 서글프네요. 시시비비를 떠나 거스름돈을 가지고 법정까지 갔다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고 또 마지막 한번 이런 걸 올려주셨어요. 이런 것까지 법이라는 잣대에 따라야 하는 세상이 되었군요. 그만큼 자본주의에 물들어가는 것 같다 씁쓸하기만 합니다. 친구가 택시비로 한 100만 원 정도 줬는데 택시비가 5천 원 정도 나왔다면 법원 가야겠지만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서양에는 팁 문화라는 게 있어갖고 팁 그렇죠. 네. 그것이 어떤 나라에서는 별거 아닐 수가 있는데 어느 나라에 가면 대단한 돈이죠. 똑같은 1달러를 호텔에서 나올 때 1달러를 베갯머리에 두고 나온다. 이것이 잘 사는 나라에서는 그야말로 용돈 그 이상도 귀하다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주 수입원일 경우가 있는 아예 제대로 된 월급은 없고 그 팁으로 알아서 생활하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린 팁 문화가 없으니까요. 네. 우리는 대신 애누리 문화와 덤 문화가 있죠. 덤. 자, 하여튼 그래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이 났다고 하는 게 소문이 퍼질 테니까 당연히들 거스름돈을 달라 그럴 텐데 택시 운전하시는 분 점점 뜨내기들이 많아요. 그죠?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택시 운전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길을 모르신 경우들 참 많고요. 세계적으로 택시 운전사의 서비스가 우리나라는 거칠기로 좀 소문이 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택시 운전사들이 참 좋다, 훌륭하다, 서비스가 훌륭하다. 일본이 좀 그렇죠. 일본의 택시 운전사들이 친절하고 프로의식이 강한 걸로 소문이 나 있고 특히 영국 런던 택시는 더더욱 그렇다고 하죠. 거기는 택시 운전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닌 연수기간도 길고 말이죠. 그야말로 런던 시내를 샅샅이 손바닥 보듯이 알아야만 되는 그런 연수기간을 갖는다고 하죠. 런던 택시는 높이가 높잖아요. 런던의 영국 신사들이 택시에 타서도 모자를 벗지 않을 수 있도록 벗지 않아도 되는 영국 신사들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높이의 런던 택시 그리고 그 신사들을 안전하게 완벽하게 수송하는 그런 거. 예. 택시가 비싸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분류가 되죠. 영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확실히 쌉니다. 예, 곧 기본 요금이 2,800원 아니면 그 이상 오른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하여튼 이 보도를 보면서 이러저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어디 신청곡 들어온 거 있나요? 네. 꽃다지 바위처럼 들어왔습니까? 예, 그럼 듣습니다. 오늘도 바위처럼으로
시작을 하죠. 예, 바위처럼이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박상희 씨예요. 예, 이 목소리가 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스키하죠. 노래패 꽃다지의 소속이었는데 그 합창곡, 노래패 합창곡 할 때는 말이죠. 맑아야 됩니다. 여자 같은 경우. 그리고 높은 소리가 선호가 되었었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탁한 소리에 낮은 음이어갖고 이렇게 솔로곡 하는데 강점이 있었습니다만 합창하는 데는 좀 에러가 있었던 그런 꽃다지 활동을 그만두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이렇게 전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꽃다지 공연할 때 와서 메이크업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상희. 비매미왕님, 현재 당첨된 대통령이 도움을 받지 않았다라는 속보가 일제히 보도되네요. 말 나온 김에 근혜 씨의 억울한 누명을 특검을 통해 반드시 벗겨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는 그런. 그러게요.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국정원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 네. 이거 들으려고 우리가 지금 석 달 동안 여름이 다 갔는데 누가 이런 얘기 듣자 그랬어요. 예. 그런 얘기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걸 우리는 물어보고 싶었던 거 아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석 달 동안 외쳤는데 이렇게 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나는 도움을 받지 않았다. 이런 동문서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유체일다 화법의 극치고 말이죠. 예? 예를 들면 그거죠.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죽었느냐? 왜 죽었느냐? 죽인 사람 없다고 하는데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고 죽었다라고 대답하는 게 맞는 얘기죠. 그런데 석 달 있다가 내가 죽이지 않았거든? 이렇게 대답하는 거라는 것이죠. 예.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딨냐 이거예요. 셀프 개혁을 하라고 주문했던 주제에 자기야말로 지금 국정원 이것에 대해서 꼭 개혁을 할 테니까 지금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달라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이고 어떻게 된 일이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대선 때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느냐. 네? 이걸 듣고 싶어 하는데 제 얘기를. 뭐 이러저러한 의견들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뭐 법은 법이고 공은 공이고 산은 삽니다. 예. 저기 한국인의 정서상 뭐 이럴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지 않으려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좀 억울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택시를 이용하긴 이용하는데 서비스 질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예전에 운전관 시절에 시보레 택시, 쉐벌레이라고 하는 포드사인가요? 네, 포드사, GM사구나. GM사의 그 삐까번쩍한 택시. 서울시내 몇 대 없는 그런 택시. 이걸로 운전할 때는 다들 자부심도 높았고 수입도 높고 말이죠. 뭐 이랬었는데 그러니 아는 것도 많고 골목 깊숙하게. 그러나 지금은 미숙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 지리도 잘 몰라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이라도 GPS라도 켜야 되는 그것도 킬 생각 안 하고 정말 우라통 터질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잘 해주고 싶지 않은 거죠. 예. 내가 최상의 서비스를 받았다라고 느껴지면은 없는 돈이라도 드리고 싶고 말 한마디라도 상냥하게 건네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승객과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보완하는 관계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좋을 텐데 승객을 보험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운전하는 사람을 그렇죠. 사실 운전하시는 분에게 승객들은 당연히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죠? 예, 그건 기본이에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회사에서 어떤 대우를 받느니 이런 것은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손님들이 알 바는 아니에요. 다만 말이죠. 그 1대1로 대면했을 땐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택시 운전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것에 동감을 하고 이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나설 때 지원을 하거나 최소한 이분들이 파업했을 때 욕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그런 성의 정도. 네. 이 정도는 요구된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는다 그러면은, 우수한 인력들도 유입이 될 테고요. 그리고 함부로 승객들에게 대하지도 않겠죠. 버스가 지금은 택시보다는 좀 운전하시기가 근무 여건이 좀 좋지 않나요?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럴 때 귀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동자들은 단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노동자들은 단결해야 된다. 버스는 보조금도 많이 지급이 되고 그렇습니다만 결국은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단결을 해서 운수 노동자들이 단결이죠. 그래서 쟁취한 부분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옳지 않은 거겠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은 수십 년 동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민주노총 같은 조직이 싸움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거기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도의 그런 근무 여건 향상, 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거,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 정도면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때도 자제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수십 년 동안 강력한 노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 좀 길게 봤다는 그런 것이겠죠. 그러나 요즘에는 그게 흔들리는 게 각 사업장이나 산별 노조별대로 우리는 좀 더 받아야 되겠다라고 그 조직의 방침에 일탈해서 더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노조들이 있어갖고 흔들리고 있다. 이런 소문도 들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그런 경제 가기에는 아직 너무 멀었고요. 노조 조직률도 별로 되지 않으니까요. 예. 전투력이 강한 과격한 노조가 말썽이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에 우린 속진 말아야 됩니다. 다만 하청업체라던가 그렇죠? 협력업체, 비정규직을 외면한 힘있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 위주의 투쟁, 이것은 철저히 반성해야 되겠죠. 연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연대의 기치에 하에 싸워야지 자신들도 나중에 좋고 그런 거죠. 안 그러면 노동귀족이란 말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 얘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는 다른 곳에 가서 밥을 먹고 임금 엄청나게 차이 나게 받고 그런 주제에 생존권을 보장하라 그러면서 파업하고 그러면은 문제가 되겠죠. 오히려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라 그러고 파업을 한다 그러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죠. 그럼 저는 그런 데 있으면은 돈 안 받고 가서 노래해 줄 겁니다. 이런 거. 참 말이 길어졌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를 신청해 주셨어요. 원래는 역이죠, 역. 바꿀 역자. 바꿀 역자. Don't think twice, it's alright이라고 하는 밥 딜런의 노래를 양병집 선배께서 하신 겁니다. 김광석이 리메이크를 했었죠. 듣습니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야, 미국의 소리라고 하죠. 미국의 소리. 미국 사람들은 노을이 질 때쯤에 시골의 교회에서 이렇게 울리는 종소리로 존 덴버의 목소리를 비유를 했었죠. 미국의 소리. 그래서 그래미상 시상식에서 여러 번 사회도 보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리빙 온 어 젯 플레인인가 라는 그런 노래 피터 폴 앤 메리에게 곡을 써줬죠.
작곡가로 데뷔를 했습니다만 이 노래를 통해서 싱어송라이터로 우뚝 서게 되죠. Sunshine on My Shoulder 이런 노래, Annie's Song 히트했었죠. 마약 때문에 처벌을 받으면서 사회봉사 개념으로 해서 그 공연을 해라. 네, 자선 공연을 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도 올림픽 공원인가요? 거기서 공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자가용 비행기를 모는 그런 걸 즐겨 했었는데 어느 날 날씨 좋은 날 자가용 비행기 몰고 올라갔다가 살아서 내려오질 못했죠. 존 덴버의 음악이었습니다. 자, 읽을 게 있네요. MBC 권투가 아니고 MBC 뉴스 데스크2. 오늘은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스포츠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가 열리지 않은 겨울인 2012년 12월 19일 서울광장 경기장에서 전통의 맞수 민주통합팀과 새누리팀 간의 100년 전쟁의 운명이 걸렸던 제18대 대통령 선거전이 열렸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 속에 민주통합팀은 윤여준, 김동용 등을, 새누리팀은 한화갑, 한광옥 등 상대팀 노장 선수들을 영입하면서까지 말뿐인 국민통합을 외치며 10년 만에 각각 최선의 전력을 구축했습니다. 경기장을 찾은 오른쪽 1루와 왼쪽 3루 국민의 열광적인 성원과 외야 쪽 한귀퉁의 양비론 팀 소속인 안철수의 공허한 소리통 구호 속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능환의 시구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새누리팀의 주축 선수 이재호와 김무성이 무단 이탈한 것으로 알려져 새누리팀의 분위기가 매우 어수선한 가운데 주전 포수 서상희를 제치고 평양 NLL팀 출신인 조명철 선수가 이날 경기장에 깜짝 선발 출전했습니다. 문화어 사인을 주로 사용했던 조명철 포수와 갱상도 사투리 사인에 익숙한 새누리 투수들 간의 사인 소통에 관한 우려가 다분히 예상된 경기였습니다. 민주통합팀의 선공으로 시작된 경기는 민주통합팀의 4번 타자 문재인이 새누리 선발 투수 권영세와 포수 조명철의 부정사인으로 인한 빈볼로 최악의 벤치 클리어링이 발생했습니다. 통상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양팀의 중진급 선수들이 물밑 대화로 이전 투구의 상황을 진정시킵니다. 또한 경기장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은 유의하게 선수단과 심판진만이 개입할 수 있다고 법률로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새누리팀을 응원하는 1루 오른쪽 가장자리 방향에서 7개월간의 특수훈련을 받고 셀프 감금을 한 심리전단의 연약한 의원들이 민주통합팀을 향하여 홍어, 전라디언, 종북 등 불법적인 개입을 해서 상황을 급속히 악화시켰습니다. 무수한 음모론과 흑색선전이 속출하였고 경기는 그대로 끝이 났습니다. 이에 조영래, 황인철, 이돈명, 한승원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인권 변호사로 구성된 심판진과 팀 관계자는 1219 부정사인 사건에 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추운 겨울 홀로 경기장을 찾았던 77살 어르신은 기자의 질문에 1960년 3.15 부정선거 사인 선거 이후 최악의 경기였다고 회상하며 새누리층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고 목소리를 높여 비난했습니다. 또 자신을 독립운동가 후손이라고 밝힌 한 민주시민은 여러 번 경험했던 국정조사가 방탄조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새누리팀 관계자에게 특별검사제도 수용과 부정사인 사건으로 이득을 본 여성 선수를 만주국 귀태팀으로 즉시 트레이드시키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경기를 관람한 대다수 국민도 이득을 본 여성 선수의 입장 표명이 부정사인 사건 해결의 선결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쥐새끼 무리들의 폐악질로 인하여 민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서울광장 경기장에는 많은 귀빈과 귀태가 참석했습니다. 본부석 중앙에는 민주명예전당의 헌액 대신 민주통합팀의 상임고문 제15대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님과 제16대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님께서 나오셨고 본부석 오른쪽 가장자리에는 새누리팀의 뼛속까지 귀태드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도 왔습니다. 특히 박정희는 왼쪽 가장자리에서 슬며시 오른쪽 가장자리로 옮겨 내막을 잘 알고 있던 민주팀을 응원하는 국민들의 비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단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던 새누리팀의 김무성 선수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흐미진 곳에서 홀로 멍 때리다가 골든크로스라는 소리에 놀라 일루 오른쪽 국민 앞에서 울부짖으며 벤치 클리어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이 장례식장에 있다고 주장한 동생 김재원 선수의 전화 인터뷰로 확인됐습니다. 새누리팀은 컨틴전시 플랜에 의해 벤치 클리어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김무성을 몽고로, 빈볼을 던진 권영세를 중국으로 급히 출국시켰고 이득을 본 여성 선수는 수첩을 잃어버렸다고 공식 인터뷰를 계속 거부하고 있으며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유체 이탈 화법을 쓰면서 우두커니 머리에 꽃을 꽂고 앉아있다고 홍보 관계자인 광주의 아들이 전했답니다. 이상 오만의 촛불이 켜진 뉴스광장 서울광장 경기장에서 MBC 이발 뉴스 데스 크 개기자입니다. 예. 노래 안 나와요? 자, 그런 김에 그러면 지금 머리에 꽃을 꽂고 앉아있다라고 홍보 관계자인 광주 아들이 정했다니까 머리에 꽃을 들을까? 머리에 꽃을 듣죠. 아니면은 그래요. 시간 없으니까 청계천 팔가부터 듣겠습니다. 셀 틈 없는 인파로 가득 차 땀 냄새 가득한 거리요. 스포츠 국장님 고맙습니다. 저 생생한 스포츠 해설기가 아니고 뭡니까? 중계입니까? 고맙습니다. 태풍투님, 저도 개인 택시이며 국민TV 조합원입니다. 차 내 블루투스를 통해 하루 종일 생방송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홍보 스티커도 붙였고요. 여기는 전라남도 순천입니다. 저는 그런 경우에 도착하면 무조건 거스름돈을 내드립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답니다. 물론 그냥 가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결론은 기사나 승객이나 그 잔금은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는군요. 그러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 몫으로 떨어지면 고마운 거죠. 다만 그렇죠. 택시에게는 택시, 버스에게는 버스, 기대하는 그런 서비스가 다른 거죠. 그죠? 그러나 확실한 거는 버스를 타면은 제 정류장에 정확히 내려준다는 거. 막힌 것은 기사님 탓이 아닌 거고. 그죠? 택시도 역시 택시를 타면은 신호등 때문에 또는 밀리는 것 때문에 멈출 수는 있어도 집에 갈 때까지는 계속 달리면서 가장 빠른 길로 해서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렇게 도착하겠지라는 그런 서비스 기대입니다. 그죠? 이게 기본인데 이 기본에만 충실하면 되는 거죠. 물론 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떠드는 진상 손님, 택시 뒤에 앉아갖고 마치 자가용을 부리는 듯한 매너를 보이는 진상 손님,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조용히 가는 거. 버스 안에서는 여러 명 있으니까 조용히 가고 시끄럽게 하지 않고, 택시 뒤에서는 그렇죠. 어디까지나 요금을 내고 가는 동안에 손님이지 자기가 무슨 사장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